네, 영민한 투자 오늘은 영민한 김프로로 인사드립니다. 엠비엔골드 김영희 매니저, 영민한 김프로 나와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옷이 굉장히 또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 핑크핑크한 옷을 입고 왔는데 날씨가 되게 변화무쌍해요. 점심 때 갑자기 소나기가 확 쏟아지더니 지금은 이제 또 화창하게 좀 겠거든요. 네. 제발 오늘 오후장에 우리 그러니까요. 주식시장도 좀 화창하게 좀 겠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네.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후장 시원한 반등 좀 기대해보면서 본격적으로 라운딩 시작하기 전에 증시 코스 리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오늘의 증시 코스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오늘도 상당히 좀 어려워요. 네.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그냥 샷미스가 나서 오비에 빠지거나 네.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장인데요. 오늘도 일단 증시 코스 상황은 파4홀로 진단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저기 장애물이 많고 전장도 정말 긴 파4홀입니다. 맞습니다. 가장 좀 어려운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실제 지금 주식시장이 또 6월 달에 겪었던 것과 거의 비슷한 지금 하락 파동이 연출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긴축에 대한 우려, FMC 회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히려 좀 안정되는 게 아니라 더 위로 지금 솟구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특히 오늘은 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3.7%를 넘어가면서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히 또 하락을 했죠. 특히 또 반도체는 악재가 있었어요. 인텔이 이제 사파이어 래피즈 DDR5 이제 CPU 출시를 올해 이제 4분기 때 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또 연기가 된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늘 기판 관련된 종목들도 많이 빠지고 미국의 엔비디아라든지 AMD 같은 종목들도 막 급락을 해버렸고 특히 오늘은 또 테슬라가 또 미국 시장에서 제법 좀 많이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4% 넘게 빠지다 보니까 리비안, 루시드 이런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서 배터리 셀 기업들이 상당히 좀 안 좋고요. 그리고 2차전지 소재 종목들도 오늘 상당히 좀 어려운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온갖 지금 뭐 돌뿌리들이 너무 많아요. 뭐 자칫 잘못하면 그냥 돌뿌리에 넘어져서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제한된 수급 상황 속에서 그래도 뭔가 좀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방법, 뭐 이가 없으면 또 잇몸으로라도 우리가 또 시장에서 또 버텨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전략을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럼 오늘 남은 오후장 원포인트 전략 어떻게 좀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사실 어제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결국은 이제 대형주들은 뭐 수급이 이렇게 제한된 상황에서 큰 재미를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연말에 이제 개별 중소형주들의 어떤 수익률 게임을 이제 기대할 수밖에 없는 특히나 이제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어떤 중소형주들의 수익률 게임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런 차원의 일환으로 뭐 지금 새롭게 아주 강한 테마가 좀 부각되고 있잖아요. 오늘 오후장 한 줄 전략은 삼성 M&A 이슈에 집중하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 M&A 이슈에 집중하자라고 이렇게 한 줄평 남겨주셨는데 뭐 오늘 가온칩스, 그렇죠. 뭐 넥스트칩 이런 종목들은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뭐 이 두 종목 아니었으면 오늘 어떻게 버텼을까 싶을 정도로 가온칩스랑 넥스트칩 그다음에 뭐 코아시아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좀 급등을 해주면서 그나마 지금 가뭄의 단비 같은 수익을 지금 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어차피 다음 주까지 뭐 손정희 회장 이제 방한 일정이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또 소프트뱅크 쪽에서는 손정희 회장이 뭐 상당히 이 일정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화답을 좀 했기 때문에 어쨌든 공식적으로 이제 미팅이 성사됐다라는 건 분명하고요. 또 일정이 공개되고 언제 만나고 또 만나서 무슨 내용을 하고 이런 재료들이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M&A와 관련된 수혜주들을 빨리빨리 좀 찾으셔서 또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좀 수익 낼 수 있는 전략을 만드셔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원샷 홀인원 종목 이제 매일 2개씩 소개해드리잖아요. 두 종목 다 삼성 M&A와 관련된 종목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이니까 오늘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고 제가 어떤 종목 소개해드리는지 함께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 M&A 관련주 두 종목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많은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니저님 종목들 잘 가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종목 리뷰홀인데요. 자, 가장 먼저 리뷰해볼 종목은 바로 9월 19일 소개해 주셨던 텔레칩스입니다. 자, 이 종목의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뭐 완만하게 잘 움직이고 있고요. 이 종목은 일단 버디 종목으로 평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프로님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자율주행 관련주의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5% 수익 중이에요. 이번 주 네. 월요일 날 이제 소개해드렸고 이제 자율주행이 어찌 보면 삼성 M&A 테마로까지도 지금 번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넥스트칩이라는 종목이 사실 이제 차량용 반도체 설계와 관련된 이제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실제로 저희 이제 영민한 투자 시간에서도 가온칩스와 넥스트칩 몇 차례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최근 한 달 동안에 워낙 좀 반도체 종목들의 이제 주가 하락이 좀 심했거든요. 두 종목 다 손절 가격을 깨고 내려갈 정도로 좀 어려운 흐름이었지만 어쨌든 끝까지 이제 버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늘 이틀 동안에 이제 급등을 통해서 바닥에서 거의 뭐 50%씩 지금 한 방에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다 수익을 좀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본격적인 이제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가 아직 저는 강하게 부각되지 않은 단계라고 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책적인 이슈가 이제 나왔을 뿐이고 테슬라라든지 또 애플카와 관련된 이슈, 중국의 이제 BYD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이슈가 여전히 좀 남아 있고 세계 곳곳에서 지금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택시 자율주행이에요. 그래서 이제 시범 사업을 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수혜주들 계속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 이런 것들이 또 좀 중요한 이유는 삼성전자가 지금 눈독 들이고 있는 M&A 관련된 기업들도 이쪽 이제 계열의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손정희 회장 만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 이제 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M&A와 관련된 이슈가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텔레칩스 그리고 칩셋 미디어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후속주 차원에서 이제 이런 종목들도 관심을 좀 가져보시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텔레칩스는 뭐 이번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뭐 이제 겨우 한 일주일여 정도 지나고 있거든요. 다음 주까지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 목표가 17,000원까지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 17,000원까지 계속해서 보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리뷰해 볼 종목은 하나기술입니다. 9월 6일 소개해 주셨는데요. 자, 이 종목 어떻게 됐을까요? 이 종목이 오늘 저는 상당히 좀 기대를 좀 했는데 좀 아쉬운 흐름인데요. 일단 이 종목은 이글 종목으로 평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글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와, 이 하나기술은 11% 수익 중인데 이 종목 한번 리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아직 빠지지도 않고 있는데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사실 생각했거든요. 근데 한 번 더 급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네, 8만 원 밑에서는 저는 뭐 지금도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프레이어 제가 이슈를 어저께도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었는데 노르웨이의 프레이어라고 하는 이 배터리 스타트업 회사가 지금 미국에서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회사거든요. 오늘 미국 이제 나스닥 시장에서 이제 본장에서 프레이어가 주가가 이제 10%가 넘게 이제 급등을 했었다가 미증시가 결국 오늘도 또 하락 마감을 해버리다 보니까 뭐 주가는 다시 이제 조금 거의 보합 수준까지 좀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이 프레이어라고 하는 회사가 유럽의 배터리 회사지만 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북미 시장에도 배터리 공장을 지금 열심히 짓고 있고 향후 이제 뭐 2030년까지는 총 300기가와트, 2025년까지는 100기가와트 이상의 이제 설비 투자를 한다라고 지금 예고가 되어 있고 가장 주력으로 지금 장비를 공급하는 파트너사로 하나기술이 지금 협력사로 선정이 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장기 공급 계약이 2025년까지 체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 그 이후에도 2025년 이후에도 2030년까지 200기가와트 이상의 추가 설비 투자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수주를 하고 나서 장기 수주 계약이 또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하나기술은 뭐 2030년까지 아주 확실한 고객사를 하나 확보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폐배터리와 관련된 이슈였죠. 폐배터리에서 뭐 나름대로 이제 원재료들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제 폐배터리, 이 배터리에 남아있는 전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과정이 첫 번째다. 그 전류가 남아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테스트하는 장비를 국내에서 이제 유일하게 제조해가지고 실제로 매출까지 발생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기술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장 초반에 한 4, 5% 정도 갭상승 출발을 했다가 시장이 지금 너무 좀 무겁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 이제 밀려나 있는 상태인데요. 뭐 82,000원 제가 목표가 말씀드렸으니까 거의 뭐 목표가 지금 근접을 했는데 단기적으로는 82,000원 정도 되면은 뭐 수익 실현을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어떤 큰 그림을 본다면 뭐 중장기적으로 2차 전지 소재 종목들이 지금 또 조금 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비 종목을 이제 대안으로 생각한다면 좀 길게 보시는 종목으로도 충분히 좀 적합한 종목이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하나기술 기술력 가지고 있는 업체이다 보니까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바라봐도 괜찮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까지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매니저님 정말 좋은 스코어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 고민도
이슈도 또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이 2% 넘게 빠지다 보니까 그렇죠. 많은 분들이 또 유튜브 채팅창에도 종목 고민 남겨주셨는데요. 자, 가장 먼저 들어온 사연은 바로 1346번 님입니다. 퍼스텍을 가지고 계세요. 4,510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상담해주세요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네, 일단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진단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네, 일단은 버디로. 네, 방산주들 사실 잘 나가는데 최근에 좀 많이 부러졌거든요. 그렇죠, 많이 부러졌어요. 실제로 이제 완전히 차트가 완전히 꺾인 건 아닌데 기술적인 조정이 조금 이제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퍼스텍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 방산과 관련된 종목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로템이라든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스원 같은 이런 이제 방산 대표주들의 주가가 좀 멈칫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에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이제 전황에 대한 이제 이슈 때문이거든요. 한편에서는 어찌 보면은 또 전쟁이 곧 끝날 거다라는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고, 또 어제 그저께는 푸틴 대통령이 또 동원령, 예비군 동원령을 이제 또 선포를 하면서 전쟁이 더 길어질 거다라는 논란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된 이제 노이즈가 부각이 좀 되면서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그야말로 좀 차익 실현의 이제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기업 내용에 뭔가 뭐 대단히 안 좋은 악재가 생겼다라거나 뭐 기업 가치를 훼손시킬 만한 이슈가 부각이 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으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차익 매도를 하는 물량들, 특히나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워낙 고공행진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한국항공우주라든지 LIG 넥스원, 뭐 현대로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이 좀 높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 비중을 좀 줄이는 과정에서 이런 종목들에 대한 바스켓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만 뭐 시장이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빠지지는 않을 거거든요. 결국 이제 이 FOMC 회의에 대한 충격이 하루 이틀 정도 이제 시장에 흡수되고 나면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올 거고,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왔을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방산 종목들 쪽으로도 다시 한번 또 바스켓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가 이틀 전이었나요? 여러분들께 LIG 넥스원 또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방산 관련된 종목들은 눌림목을 이용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셔도 되는 위치다. 좀 무겁게 움직이는 스타일의 종목이지만 안정적인 펀더멘탈과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해외 수주라는 것 자체가 외국에서 우리가 달러로 결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종목들만 원달러 환율 상승의 수혜주가 아니라 방산 관련된 종목들도 지금 수출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달러 결제를 받는 원달러 환율 상승의 수혜주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까지 감안해 보면 방위 산업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가 부러진 건 아니고 눌림목 조정, 기술적인 조정이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국면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퍼스텍도 이제 마찬가지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회사가 뭐 방산과 관련된 이슈도 있고 또 뭐 UAM이라든지 로봇 이런 것과 관련된 이슈들도 좀 있기 때문에 테마나 재료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거든요. 주가는 지금 워낙 좀 많이 빠져 있는 지금 바닥권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손절 매도를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보유 의견 드렸고, 최소한 4,000원 정도 구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을 좀 기다리셨다가 정리를 하고 좀 빠져나오는 쪽으로 대응을 하시라는 측면에서 버디 종목으로 진단을 좀 해드렸습니다. 네, 퍼스텍 방산 종목들은 눌림목 이용해서 지금도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버디 종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들어온 사연은 바로 8906번 님입니다. 크리스 FNC 가지고 계세요. 33,000원에 비중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많이 밀려났네요. 자, 이 종목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많이 밀려났는데 이런 종목을 지금 빨리빨리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 FNC는 제가 더블 보기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더블 보기입니다. 매도 서두르세요. 네, 더블 보기 손절해야 한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실 이 골프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그야말로 이제 내수주잖아요. 실제로 지금 내수주 같은 경우에는 환율 상승에 피해주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가을이 이제 골프의 성수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작년, 재작년만큼 막 골프 치시는 분들이 막 거의 열풍에 가까울 정도의 이제 붐이 일어나거나 이제 그런 사이클은 좀 지나갔고 보시는 것처럼 지금 시장에서 완전히 좀 소외되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거든요. 의류 종목을 접근한다라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원달러 환율 상승에 수혜를 입을 수 있는 OEM, ODM 종목들 대표적으로 보면 화승 엔터프라이즈
액세서리즈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영업무역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저는 지금 시장에 조금 걸맞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손실이 조금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뭐 지금 자리에서라도 저는 좀 털어내시고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하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과감하게 일단 더블 보기 의견 드리면서 종목 교체를 권유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리스 FNC는 더블 보기 의견 내주셨습니다. 오히려 의류 수출주로 좀 종목 교체해보자라는 의견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고민까지 해결해드렸고요. 자, 대망의 마지막 콜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M&A 관련 이슈 있는 두 가지 종목 소개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정말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어보브 반도체라는 종목을 신규 종목으로 한번 편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근데 요즘에 반도체 업황 자체가 뭐 재고 때문이라든지 맞습니다. 뭔가 사실 부진해서 선뜻 손이 나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름에 이제 반도체가 붙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ARM이 이제 여러분들 팹리스 회사잖아요. 그야말로 이제 반도체 설계를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다. 요즘에는 이 팹리스 회사의 중요도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공정이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있다. 차세대 반도체 칩셋을 이제 설계할 수 있는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정말 시장에 좀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어보브 반도체라든지 또 국내를 이제 대표하는 비디오 IP 이제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칩셋 미디어 같은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삼성전자가 ARM을 왜 인수를 하려고 하겠어요? 덩치가 커가지고 한꺼번에 다 인수를 할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손정희 회장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만나서까지 이제 인수 협상을 벌인다라는 얘기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반도체 칩이라든지 전력 반도체라든지 이런 이제 차세대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는 역량이 그야말로 이제 반도체 산업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역량으로 이제 손꼽히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굴지의 기업들이 ARM을 서로 이제 인수하려고 이제 경쟁을 하는 게 나온다 보면 반도체 업황 자체는 지금 상당히 좀 무거운 상황이지만 팹리스 회사 그야말로 이제 반도체 설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어보브 반도체라든지 칩셋 미디어 같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이제 시장에서 몸값이 이제 상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온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직간접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ARM만 인수를 하고 M&A가 이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쪽으로도 계속 M&A 이슈가 확산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삼성전자와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반도체 설계 자산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M&A 수혜주로 이제 같이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어보브 반도체라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요 회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설계 그중에서 특히나 MCU 칩을 국내에서 가장 설계를 잘하는 회사예요. 이 MCU 칩이라는 게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가전제품이라든지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정말 폭넓게 쓰이는 이제 반도체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무려 400가지가 넘는 이 MCU 칩에 적용될 수 있는 MCU 칩의 이제 설계 능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인공지능 반도체 관련해서 시스템 온 칩도 최근에 이제 개발을 완료를 했고 차량용 전력 반도체 제품도 최근에 이제 개발을 완료했기 때문에 어보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계속 이슈가 중첩되는 종목들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가온칩스라든지 넥스 칩이 주가가 이제 급등한 이유가 단순히 ARM 이슈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파운드리와 관련된 기업이기도 하고 반도체 칩과 관련된 기업이니까 이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 목표하고 다 맞닿아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보브 반도체도 삼성전자의 주요 고객사, 협력사이기 때문에 그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고요. 국내에서 이제 고객사로 가지고 있는 회사가 가장 큰 회사가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LG전자, 그 다음에 이제 위니아라든지 위닉스 같은 종목들을 고객사로 가지고 있고요. 중국에서는 이제 샤오미나 레노버 같은 회사들을 고객사로 이제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설계 회사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율주행 차량용 반도체를 제가 좀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는 이 MCU 칩이요. 칩 한 개당 가격이 뭐 한 100원, 50원 하는 정말 싼 칩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차량용 반도체로 공정이 지금 고도화되다 보니까 그 가격이 거의 5배 이상 오른 가격에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이제 전기차 판매량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가 향후에는 2025년, 2027년이 되면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가 나올 가능성이 정말 높잖아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만 탑재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들어가는 반도체의 수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기본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드는 차량용 MCU 칩의 중요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어버브 반도체가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그래도 작년부터 실적이 꾸준하게 지금 우상을 하면서 지난 2분기 때도 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무려 106억이나 나왔거든요. 어닝 서프라이즈가 지금 계속 매 분기별로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단순 테마로만 여러분들이 보실 게 아니라 주가는 완전히 지금 바닥권에 눌러 있는 상태인데 삼성의 M&A 이슈와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자율주행과 관련된 재료 이 모든 게 다 중첩되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버브 반도체 여러분들이 후속주로 분명히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평가가 해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글로벌 팹리스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로 일단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3,500원까지 1차 목표가 제시해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10,0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출 상승 전망하고 있는 어버브 반도체 첫 번째 홀인원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 13,500원, 손절가 10,000원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 알아봤는데 두 번째 종목도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네. 자,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AD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또 현재가로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업체도 반도체 설계 업체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설계 회사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게요. 이 회사는 이제 디자인 하우스, 가온 칩스하고 상당히 좀 유사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팹리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리가 있잖아요. 이제 팹리스는 반도체를 직접 제조하진 않지만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고 반대로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반도체를 설계 도면대로 찍어내는 말 그대로 이제 제조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AD 테크놀로지는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기업이에요.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칩리스 회사라고 하는데 요 AD 테크놀로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이제 팹리스 회사들이 아주 복잡한 반도체 이제 설계 도면을 만들어내면 파운드리가 이제 거기에서 설계 도면대로 반도체를 생산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이 칩리스 회사가 어떤 일을 하냐면 아주 복잡한 그런 세부 사항들이나 공정별로 이슈가 있는 것들을 말끔하게 이제 정리해가지고 파운드리가 최적화된 상황에서 반도체를 찍어낼 수 있게 만드는 거.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런 걸 이제 디자인이라고 하잖아요. 의상을 디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정을 효율화시키고 디자인하는 역할을 하는 기업. 그게 바로 이제 AD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AD 테크놀로지가 사실은 정말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 게 바로 대만의 TSMC의 디자인 하우스 역할을 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2010년 중반 때까지 2016년까지도 정말 좀 잘 나가던 기업이었어요. 근데 국내 고객사들을 유치를 못하다 보니까 TSMC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국내에서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이제 주요 고객사로 이제 끌어들인 거거든요. 사실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썩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지금 TSMC가 그 기간 동안에 너무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해버렸기 때문에 TSMC를 주력으로 계속해서 좀 이제 디자인 하우스 역할을 했었다면 아마 기업 가치가 훨씬 더 좀 크게 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AD 테크놀로지라는 기업이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와 결국 동행할 수밖에 없는 회사다. 2020년부터 삼성전자를 이제 신규 거래처로 확보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투자와 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설계와 관련해서 상당히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ARM을 최종적으로 삼성전자가 인수하게 된다면 이 설계 자산과 관련된 부분들이 더욱더 광범위하게 공정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D 테크놀로지의 일거리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AD 테크놀로지는 가온 칩스라든지 넥스트 칩, 코아시아와 마찬가지로 ARM 인수와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으니까요.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16,500원, 손절 가격은 12,5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는 차트를 보니까 주가가 정말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네, 목표 중장기 하락 파동이 이제 막 끝나고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목표가 16,500원까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원샷 홀인원 두 가지 종목들 알아봤고요. 자, 메이저님 지금 나스닥 지수 선물이 또 빠지고 있어요. 사실 내일 나스닥 지수가 또 빠질
빠질지 아닐지에 따라 다음 주 시장에 또 갈릴 것 맞습니다. 같은데 네. 내일 또 공개 방송하신다고요? 내일 제가 아침 8시부터 네. 또 세러데이 주식 상담쇼 생방송을 진행해 드릴 거거든요. 8시부터 10시까지 종목 상담 받으시고 10시부터는 바로 또 무료 공개 방송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요. 시장에 대한 고민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내일 방송 그리고 무료 방송까지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김영희 매니저의 공개 방송까지 참여하셔서 다음 주 시장 전략 더 자세하게 세워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저희는 그럼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장에도 나이스샷!